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26일입니다. 이제 1월도 벌써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네요. 이제 다음 달이면 또 구정 연휴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또 쉬지 않고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25년도 4분기 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25년 4분기에 영업이익 일단은 뭐 예상 컨센이 지금 20조 원까지도 나와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상향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또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차를 탈 것이냐 아니면은 뭐 고점일 것이냐 뭐 이런 판단 또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이 AI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거품론이 제시가 됐었죠. 근데 이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실적으로 사실 그동안에 찍어 눌러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실적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올 것인지 근데 사실상 이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이 컨센서스라고 하죠. 예상치가 대폭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뭐 AMD 뭐 이런 기업들도 이 컨센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근데 또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들을 찍어 눌러 왔었던 게 그동안에 또 증명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호우 실적이 과연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또 이제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역시나 뭐 메모리 부분 회복 속도가 핵심이다라는 것이고 일단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죠. 매출 93조 원에 영업이익 20조 원. 그죠?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18조 원대 후반에 형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잠정치 단계에서 기대치를 지금 한 단계 오히려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20조 원 가까이 실적이 나오게 되면 뭐 이건 뭐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올해 이제 2026년에는 이제 분기별로 최소치로 25조 원 이상을 또 예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적들이 실제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역시도 장기적으로 꾸준한 좀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명백하게 어떤 추세를 그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좀 급락이 한 차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점은 14만 원이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외적인 또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4만 원 선을 저점으로 보고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이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반면에 코스닥은 대폭 올랐죠? 무려 횟수로 5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역시 코스닥에서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사실 또 반도체 기업들이 또 가장 높거든요. 소부장 기업들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40% 비중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결국 또 코스닥의 상승을 중심적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반도체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YC 11.5%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고요. YC의 경우에는 D램과 이 낸드를 테스트하는 요 테스트 장비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동반 성장하는 중소형주의 모습을 우리가 또 앞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도 이제 5천 시대를 사실 이제 열어냈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중소형주 쪽으로도 이제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코스닥 3천 시대를 이야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달성 가능한 수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코스닥을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보여드리면 자, 11월 26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11월 26일에 이미 앞으로 코스닥도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또 중소형주들 우리가 좀 꾸준하게 공략을 해서 역시나 뭐 삼성전자만큼이나 수익들 열심히 또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에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영상 댓글 꼭 확인 한 번씩 하시고 요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잠깐 시간 내셔서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2026년 1월 29일 네, 이제 목요일이면은 4분기, 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컨퍼런스 콜이 또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HBM4 자 6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또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칩 HBM4 생산을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서 엔비디아에게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3월 엔비디아의 기술 컨퍼런스 GTC 2026에서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과 함께 이 제품이 공식 데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측은 네, 기밀이니까 확인할 수 없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죠. 작년에 이제 깐부 회동 뭐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까지 예, 이 정말 이 빅테크들의 거대 동맹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꾸준하게 기대를 해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해요. 엔비디아 내부 테스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 이 6세대 제품은요, 이제 이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 지금은 이제 블랙웰이고 이제 차세대가 루빈이죠. 또 루빈을 또 넘어서는 게 또 이제 공개가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메모리 역시도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출시 예정인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에 이제 탑재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이런 상황이고 이 HBM4를 공급하게 되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도해온 글로벌 HBM 시장 구도에 당연히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HBM 그동안에 이제 좀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시 이제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일부 가져가면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호우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주가의 우상향으로도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합했을 때 1,000조 원 기업 달성을 한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 뭐 보통주만 가지고도 1,000조 원이 넘어가는 삼성전자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수요의 정점이 어디가 정점일 것이냐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AI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것이고 기술에 대한 발전 역시도 지속적으로 네, 확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AI에 대한 어떤 수요 정점은 지금 우리가 감히 예상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이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공급이 지금 너무나도 따라가 주질 못하다 보니까 D램, 낸드 전부 지금 상승 국면이거든요. 한 가지 뭐 데이터를 한번 좀 살펴볼 또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잠깐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낸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낸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향후 연 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지금 뭐 낸드도 이런 상황이고 D램도 지금 뭐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SSD에 대한 가격 변화인데 작년 10월의 가격보다요. 전부 2배 이상 올랐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지금 뭐 500GB 제품은요,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가격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뭐 디램도 뭐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뭐 가격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것만 잠시 좀 보려고 하는데, 잠깐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AI 시대에 있어서, 자, 이건 뭐 출하량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지금 SSD가 2배 오를 때 지금
디램이죠, 디램. 디램의 경우에는 거의 뭐 70%그 이상이 지금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지금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러 지금 메모리에 대한 생산을 증가를 시키진 않겠다. 왜냐면 이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안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 정점, 가격에 대한 정점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기술에 대한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또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작게, 더 얇게, 더 높이 쌓는 뭐 이런 기술들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이제 뭐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 지금 테슬라와 또 계약을 했죠. 그죠?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 파운드리도 사실 이제 어떤 시장의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뭐 충분히 꾸준한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지금 미국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뭐 관세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뭐 크게 타격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미국 기업인 뭐 엔비디아나 뭐 AMD 같은 기업들도 결국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제품을 공급을 받아서 사실 지들도 수출해서 기업들에 납품을 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과연 받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뭐 테일러 공장, 지금 파운드리 공장 뭐 짓고 있는 상황인데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또 협박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뭐 별도로 또 조치를 또 취하지 않을까. 우리는 뭐 지켜보는 게 다니까 그거 한번 또 예상을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이번 주 뭐 실적 발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가의 어떤 흐름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15만 원 선 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4만 원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또 추세를 이렇게 지금 이어 나가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니까 아무쪼록 뭐 14만 원 선에 다시 오게 되면 또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또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조정과 함께 그래도 오늘 15만 2,100원 금요일 종가까지 또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또 오늘 하루는 잘 쉬시고 내일 또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